나는 그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병원 침대 옆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사고가 내 탓이니까. 아빠는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였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이었다. 2018년 나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는 그런 삶. 부모님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던 분들로 나를 키우시느라 빚을 지고도 웃으며 사셨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퇴근 후 친구와의 약속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비가 너무 세서 시야가 흐려졌지만 서둘러야 했다. 부모님 생신 파티를 준비 중이었으니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나를 위로하듯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충돌.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어둠.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에 균열이 생겼다. 의사는 말했다. 다시는 제대로 걷기 힘들 수 있어요. 그 소식이 부모님께 전해지자 그들은 달려오셨다. 아니, 달려온 척 하셨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울었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우리 아들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는 의사와 상의하며 보험 서류를 챙겼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 병원비가 쌓이고 내 장애가 영구적일 거란 진단이 나오자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왜 그렇게 서둘렀어? 우리가 왜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사고는 불운이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아빠가 끼어들었다. 책임. 내가. 우리는 이제 늙었어. 내가 우리를 망치게 둘 수 없어. 그날 밤 그들은 병실을 나서며 말했다. 너는 이제 혼자 살아. 우리는 못 도와.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사라졌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집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이웃이 말했다. 부모님께서 급히 이사 가셨어요. 빚 때문에요. 나는 혼자였다.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 휠체어에 앉아 서울의 차가운 거리를 헤매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를 버린 거지? 그때 알았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 거였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공부 잘하고 일찍 취직해 돈을 붙여왔다. 그 돈이 그들의 삶을 지탱했다. 사고로 나는 쓸모없어졌고 그들은 나를 버렸다. 재활 과정은 지옥이었다. 매일 통증과 싸우며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프리랜서로 일했다. 코딩은 내 유일한 무기였다. 밤새워 코드를 짜며 나는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한 해가 지나 나는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AI 기반의 금융앱을 개발하는 곳이었다. 내 아이디어가 통했고 곧 나는 팀 리더가 됐다. 그리고 2022년 그 소식이 왔다. 부모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부모님께서 유산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시네요. 유산. 나는 웃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 변호사의 말에 내 피가 차가워졌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고 후 귀하가 받은 보험금과 재산이 가족 유산에 포함된다고 하시네요. 그들은 돌아왔다. 나의 재산을 노리러.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변해 있었다. 휠체어는 더 이상 나의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무기가 됐다.
부모님의 연락은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들은 여전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엄마의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아빠의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탐욕의 빛. 아들아, 오랜만이야. 엄마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연기였다. 나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대답했다. 아들.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우리는 후회했어. 사고 후 정신이 없었어. 빚이 쌓여서. 나는 웃었다. 차갑게. 빚. 그 빚은 제가 갚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그들은 시선을 피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귀하의 보험금 5억 원과 최근 스타트업 지분이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족 재산으로 주장하시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내 휴대폰에 도착한 익명 메시지. 내 부모는 오래전부터 너를 팔아먹으려 했어.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프리랜서 시절, 다크웹에서 해킹 스킬을 익힌 나는 그들의 은행 기록을 파헤쳤다. 충격이었다. 사고 전, 아빠가 보험사를 만나 자들의 운전 습관이 위험하다고 증언한 기록. 그리고 그날, 그들은 나 몰래 내 차의 브레이크 오일을 조금 풀었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이 됐다. 왜요? 나는 물었다. 왜 나를 죽이려 한 거죠?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빚쟁이들에게 쫓겼어. 내가 돈을 더 벌면 우리 삶이 나아질 줄 알았어. 아빠가 덧붙였다. 사고는 실수였어. 내가 살아남을 줄 몰랐어. 실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가족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제 조건으로. 나는 그들을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스타트업 성공으로 산 곳 후 그들은 감탄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하지만 그 뒤에는 내 함정이 있었다. 나는 앱을 통해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시했다. 엄마가 몰래 빚쟁이와 연락하는 걸 봤다. 아빠가 내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걸 알았다. 밤마다 나는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맛있어야 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며 속였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검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부모님은 내 삶에 스며들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옛날처럼 하려 했고, 아빠는 내 사업에 조언을 해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식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내 앱은 이제 대형 투자자를 끌어들였고, 회사 가치는 100억을 넘었다. 그 돈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다. 아들아, 내 동생이 생겼어. 사고 후 우리가 다시 결혼했어, 동생. 나는 멈칫했다. 동생이요. 그녀가 사진을 보여줬다. 10살 난 소년. 내 아빠의 새 가족. 그 애를 위해 돈이 필요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은 나를 버린 후 새 삶을 시작했다. 사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 나는 그들의 실수였다. 그 애가 내 유산을 물려받아야 해. 공평하잖아.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평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동생에 대해 조사했다. 아이는 진짜였다. 하지만 엄마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녀는 과거 불륜으로 아빠를 속였고
그 돈으로 새 삶을 꾸몄다.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며 나를 희생시켰다.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회사 이사회에 부모님을 초대했다. 가족 소개해요. 그 자리에서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 그들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여기 제 사고 보험금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빠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복수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버린 데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줬다. 제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세요.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할게요. 당신들의 불륜, 살인 미수, 사기. 그들은 울며 빌었다. 제발, 동생을 생각해 이 동생. 그 아이는 무죄였다. 그게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왜 그 아이를 미워해야 할까?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나는 언론에 팁을 댔다. IT 천재의 가족 배신 스토리 이 기사가 터지자 세상이 들썩였다. SNS에서 가족 배신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누군가는 나를 동정했고 누군가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다니 비난했다. 나는 그 논쟁을 즐겼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며. 하지만 반전이 왔다. 아빠가 자필 편지를 보냈다. 사고는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브레이크를 건드린 건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야. 내 엄마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 그녀가 도박 중독자였어. 엄마의 비밀. 그녀는 사고 후 카지노에 빠져 새 가족을 위해 돈을 탕진했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그랬을까? 나는 엄마를 추궁했다. 그녀는 부정했다. 아빠가 미쳤어. 그는 나를 증오해. 그리고 또 다른 폭로. 아빠가 새 여자에게 다들은 죽었어야 했다 오고 말한 녹음. 누가 진실일까? 나는 미쳐갔다. 복수는 이제 나를 삼켰다. 그리고 트위스트. 동생이 내게 왔다. 10살 아이가 휠체어 옆에 앉아 말했다. 형, 엄마 아빠가 싸워. 내 탓이래. 그 아이의 눈빛에 나는 봤다. 나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결정은 내렸다. 나는 재산을 아이에게 넘겼다.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그들은 법정에서 싸웠다. 엄마는 도박 혐의로, 아빠는 사기 혐의로. 나는 증인이 됐다. 그들은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법정은 전쟁터였다. 판사 앞에서 부모님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엄마가 소리쳤다.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했어. 사고는 그의 계획. 아빠가 반박했다. 내가 돈을 훔쳤어. 아들을 팔아먹은 건 너야.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둘 다 틀렸어요. 그리고 둘 다 맞아요. 내 증언은 충격이었다. 저는 복수했지만 이제 후회해요. 가족은 파괴됐어요. 판사는 유산을 동생에게 넘기고 부모님을 유죄 판결했다. 감옥 5년. 그들은 나를 노려봤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하지만 결말은 회색이었다. 나는 동생을 입양했다. 아이는 나의 새 시작. 회사도 성공했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면 또 다른 배신?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악당으로 불렀다. 논쟁은 계속됐다. 가족을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자비가 약함인가?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리는 서울. 나는 이미 자유로웠어. 하지만 그 자유는 영원한 상처였다. 1년 후 동생과 나는 제주로 이사했다. 바다 앞집에서 아이는 걷는 법을 가르쳤다.
형, 같이 달려. 내 다리는 아직 아팠지만 희망이 됐다. 부모님은 출소 후 연락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헤어졌다.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하세요? 나는 웃었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다시라면 용서할지도 몰라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한국의 가족, 배신, 재산. 그 모든 게 우리를 만든다. 나는 이제 그냥 산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는 그날을 기다리며.